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 서울에 있는 정릉 이야기입니다. 위치는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19길에 있습니다. 해설사는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설 시간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14시에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해설이 있습니다. 주차장입니다. 정릉의 특징은 첫째는 향로와 어로는 지형에 따라 한번 꺾인 모습입니다. 둘째는 제7의 행랑채가 신덕왕후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선정릉처럼 문턱만 벗어나면 바로 주택들과 부딪힐 정도로 주변이 좋습니다. 능력 백보 근처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태종의 조치 때문일까요? 서울시에 편입되어 산업화되면서 우후죽순으로 주택이 들어서서일 것 같습니다. 넷째는 화장실 등침을 마주보고 있어 보기가 안 좋네요.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릉은 조선 일대 태조의 두 번째 왕비 신덕 고황후 강씨 능입니다. 달릉 형식으로 능침에는 문석인, 성마, 장명 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 석호를 배치하였습니다. 장명 등과 혼유석을 바치는 고석만이 조성 당시 것이며 나머지 성물은 현종대에 다시 조성하였습니다. 장명 등은 고려시대 공민왕릉의 양식을 따른 것으로 조선시대 능력의 가장 오래된 성물인 동시에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능침 아래에는 홍살문, 정자가, 수옥방, 수락관, 비각이 있고 일반 조선왕릉과 달리 직선이 아닌 자연정에 맞춰 한번 꺾인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홍살문입니다. 비각입니다. 진입공간의 금천교의 모습은 우리나라 자연형 석교의 조형 지수를 볼 수 있으며 제실 양옆으로 서 있는 느티나무의 보호수도 살펴볼 만한 가치 있는 역사 경관입니다. (1396년)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취현방에 정릉을 조성하고 훗날 자신이 묻힐 자리까지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태조는 이 능을 조성할 때 특별히 제주 목사 여의손으로 하여금 인류석공을 동원하여 당대 최고 수준의 성물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완성된 이후에도 수차례 행차하여 강씨에 대한 그리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종이 즉위한 후 1408년 태조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릉은 푸대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태종은 정릉의 능력 백보 근처까지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듬해 1409년에 정릉이 도성 안에 있다는 이유로 사흘 한산으로 천장하였습니다. 이후 청계천 광통교가 홍수에 무너지자 능의 성물 중 병풍석과 난간석을 광통교 복구에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옥제나 석대들은 태평관을 짓는 데 쓰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태종은 신덕왕후를 왕비로 인정하지 않아 신주를 종묘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민묘나 다름없던 정릉은 260여 년이 지난 1669년에 신덕왕후가 왕비로 인정받아 신주가 종묘에 모셔지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조성되었습니다. 신덕왕후는 1899년에 황후로 추전되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본관이 곡산인 상산부원군 강윤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강씨 집안은 고려의 권문 세가였지만
1357년 최하종 영모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사망합니다. 그래서인지 출생일이 미상입니다. 신덕왕후는 태조의 경처가 되어 무한대군 방범, 의한대군 방서, 경순공주를 낳았습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의 향처 한씨가 이미 조선 개국 전인 1391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신덕왕후가 조선 최초로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조 제2시절 자신의 둘째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등 지식 기반을 닦았으나 이는 후에 왕자의 난에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비 뒤에 오래 있지도 못했고 즉위 초부터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1396년에 이득분후 사저에서 세상을 떠났고 1899년에 신덕고항으로 추천되었습니다. 향처 신흥왕후 재령은 개성에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을 부른다는 신덕왕후 등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장성하고 조선 건국에 공이 많은 전처 아들들이 질비한데 자기 소생을 후계자로 하고자 했으나 결국은 두 아들과 사유는 죽임을 당하고 딸은 목숨을 구하고자 아버지 태조가 손수 머리를 깎아 여승이 되게 했으니 그나마 그 모든 일이 자기가 죽은 후에 일어났으니 다행이었을까요? 그래도 남편인 태조가 강씨 사망 후 정릉호 아침 총수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었다니 남편의 사랑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태조는 신덕고항후를 극진히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싹트게 된 계기에 대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 어느 날 말을 달리며 사냥을 하다가 목이 매우 말라 우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침 우물가에 있던 아리따운 그 고을의 처자에게 물을 청해야 했는데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뜨더니 버들잎을 띄워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태조가 버들잎을 띄운 이유를 묻자 처자는 갈증이 심하여 급히 물을 마시다 체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그리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태조는 그녀의 갸륵한 마음 씀씀이에 반하여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려 태조와 장화 왕후의 만남에 대한 설화와 동일합니다. 장화 왕후와 신덕왕후는 각각 나라를 세운 시조의 두 번째 부인이며 지방 세력에는 호조고 딸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점에서 와전된 것이거나 많은 지방에서 전해내려오는 유사한 구조의 버들잎 설화가 이성계와 결부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